안녕하세요. 오늘 공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줄리은이고요. 바쁘신 와중에서도 일단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목동에서 AI 영어 기반 학습을 연구하면서 아이들의 영어 두뇌를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단순히 수업 안내가 아닌 아이들의 왜 초등시기가 영어 학습의 황금기인지, 그리고 왜 초등 영어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영어를 연구해 왔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국제초 영유 대입반을 운영을 하면서 기초 언어 발달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관리를 통해서 좋은 수업은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철학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기업에서 교육 컨텐츠 기획을 하였고, 그리고 놀이를 겸한 영어 학습 장치 및 학습 방법에 대한 특허도 취득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정보 전공 석사 과정 중에 있고, 주말에는 파고다 강남점에서 토익스피킹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경험들이 이제 아이들의 수업과 교육 철학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첫 번째로 언어의 황금기 왜 초등 시기가 중요한가, 두 번째, 두뇌는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가, 세 번째, 영어 두뇌를 만드는 방법, 읽기의 힘, 사이트 워드와 한눈에 영어 읽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두뇌는 지금도 성장합니다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언어의 황금기 왜 초등 시기가 중요할까요? 일단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영어여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초등 3에서 5학년 시기는 이제 영어 두뇌가 언어 두뇌라고 하면 되겠죠. 언어 두뇌가 가장 잘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도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춘기 전의 뇌는 이제 여러 부위가 같이 언어를 처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다 쉽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어 경험이 평생의 언어 감각을 결정하는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어 두뇌가 먼저다. 사고력이 영어를 만든다. 영어는 영어로만 해야 한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영어 실력의 기초는 국어 두뇌, 즉 사고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을 영어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어 독해력이 탄탄한 아이들이 영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에서 5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과 어휘력, 문장 이해력이 크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과 연계 리딩이 상당히 강화되면 좋고요. 그래서 즉 영어 두뇌는 모국어 기반 사고력 위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뇌는 어떻게 언어를 배울까요? 에릭 레너버그가 제시한 결정적 시기 가설은 언어 습득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론은 언어 학습의 생물학적 기반을 제시하며 초등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데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각이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소리인데요. 그래서 귀로 듣고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의미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뇌는 이건 영어를 이렇게 영어 두뇌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무조건 듣기, 읽기, 이해, 말하기 이 순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의 뇌는 언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적 시기 가설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언어의 소리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문법적 규칙을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고도 언어 패턴을 습득할 수 있고, 따라서 초등 시기의 영어 교육은 단어 암기나 문법 학습보다는 자연스러운 언어 경험과 노출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네, 영어 두뇌 만드는 방법 SAIL 학습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 습득 과정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SAIL 학습법으로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 사운드, 원어민의 리듬과 발음 듣기, 귀로 소리 패턴 익히기,
자연스러운 억양 습득하기, 청각적 민감성 발달하기. A aloud, 소리내어 읽기 연습, 문장 구조 자연스럽게 익히기, 발음과 리듬감 향상, 언어 자신감 형성. I imitation, 들은 문장 따라 말하기, 입으로 언어 자동화하기, 발화 능력 향상하기, 언어 패런 내재화시키기. L, lots of reading, 반복 리딩으로 어휘 습득하기, 문장 패런 내재화시키기, 자연스러운 언어를 익히기, 독해력과 표현력 향상하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SAI의 학습법의 장점은 아이들이 외우지 않아도 읽고 말하고 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읽기의 힘, 사이트 워드와 한눈에 영어 읽기.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영어 단어는 아는데 문장을 못 읽어요입니다. 그 이유는 사이트 워드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사이트 워드라는 거는 알파벳을 해석하지 않고 한눈에 인식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ood morning, thank you 이런 거 해석 없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이트 워드가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독해 속도와 말하기, 어휘력 그리고 이해력이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한눈에 영어 읽기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너무 궁금한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아시겠지만 자신감입니다. 일단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단어를 많이 아는 아이가 아닙니다. 일단은 틀려도 완벽하게 말하지 못해도 일단 말해보는 아이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꾸준한 학습 태도입니다. 영어는 단기간에 상승하는 과목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5분, 10분이라도 듣고 읽고 쓰는 아이들이 나중에 최소 1년, 2년 후에는 큰 향상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아이들이 영어도 더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모든 활동이나 이런 팀 협력 기반 활동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님의 참여입니다. 뭔가 참여가 많은 부모님보다는 이제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은 부모님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워온 표현을 한번 들어봐 주거나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리내어 읽는 습관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순간 영어는 눈, 귀, 입, 뇌를 거쳐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어 두뇌 형성의 핵심 학습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영어 무엇이 고민이신가요? 단어는 잘 외우는데 읽기 문제풀이가 약해요. 발음이 어색해서 말하기를 꺼려해요. 문장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요. 집에서는 영어책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부족해서 수업 참여가 소극적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절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단지 아직 영어 두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잠깐 소개드리면서 두뇌 발달 원리에 기반한 영어 학습법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딩 중심 수업으로 아마 CNC를 다니시는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트로피9이라는 리딩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토리북 교재. 그래서 트로피9과 브릭스를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해력과 배경 지식 강화, 문장 읽기, 의미 파악, 핵심 문장 소리내기. 두 번째는 소리 기반 훈련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음성 쉐도잉 해보고요. 발음 따라 읽고, 패런 스피킹 훈련해보고, 문장 통째로 이제 흉내내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북리포트 작성입니다. 주 1회 자신의 렉사일 지수에 맞는 도서를 찾아서 아이들이 나만의 북리포트를 작성을 해보는데요. 이때 독해력 향상과 표현력 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개별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진도 공유와 아이들의 성취도 피드백 제공, 학습 태도와 기록 관리, 개인별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 활동인데요.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테지만 게임적 요소와 학습을 결합한 용어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활동도 저희는 수업 시간에 하고 있고 잽을 활용을 해서는 학교에서도 잽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추석 숙제로 이번에 잽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수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빙고 단어학습과 스펠링 골든벨이 있는데 뒤에서 사진으로 같이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북리포트 활동인데요. 왼쪽 면에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써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는 이상 영어로 뭔가를 다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전을 찾아봐도 좋다. 근데 사전을 못 찾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핸드폰에 묶여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한글을 같이 껴오면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오면 제가 첨삭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시 재작성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책을 시작, 중간, 끝을 보기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형식을 조금 변화해 봤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냐면 모르는 단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일단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누군지, 사람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동물인지 누구인지 써보고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적고 왜 좋아하는지 적고 이 책을 읽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적어 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걸 첨삭을 해주면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아이들이 센텐스로 적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예시로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개별 피드백으로 가는 문자고요. 그래서 수업 일지 정리해드리고 이제 개별 학생 피드백 그리고 숙제 제출 여부, 뭐 숙제가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적어드리고 단어 시험 점수와 이제 그 밑에 공지사항들 같이 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이제 특별활동에서 아이들이 게이미피케이션 활용을 한 건데요. 제가 에듀테크 기업에 있을 때 방탈출 테마로 기획을 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구성을 해왔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공부인 건 알겠는데 공부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딱 제가 원하던 바였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여기 문제 제가 중간 단원평가 문제를 넣어놨어요. 근데 아이들은 공부가 아닌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성공했다 싶었는데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을 이제 자석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단어를 말하거나 한글을 말하면 아이들이 팀전이나 개인전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치는 그런 활동인데요. 그리고 밑에는 블랙빙고. 보면은 이제 빙고판이 블랙빙고니까 사실은 모든 칸이 채워져야 되는 이제 활동인데 시간에 따라서 뭐 5빙고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는 사실 중요한 건 그냥 빙고가 아니에요. 제가 빙고판에 영어를 적어두면 아이들은 한글로 말하고요. 한글로 적어두면 영어로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활동을 하려면 아이들이 영어를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은 단어를 그냥 외우고 와요. 스펠링만 막 외우고 오는데 사실 이거 하려면 친구들한테 내 발음도 들려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음 연습을 많이 해오더라고요. 뭔가 참여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알파벳 컵으로도 수업 시간에 배틀을 해요. 그래서 자석도 있지만 이거 자석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컵으로도 하는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놀고 이걸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배틀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잠깐 찍어봐서 보여드리면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문법도 사실은 6학년부터가 시행시 과정상 이제 나가는데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6학년 되기 전에 비동사는 알고 가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재 제본에서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도 사실은 그냥 배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교구로 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 교구 만든 교구로 하는 수업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노출을 시키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런 수업을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특별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뇌는 지금도 성장한다라는 슬로건으로 두뇌는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 언어학습에서 초등학교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기를 조기 교육이 아니라 두뇌가 언어를 가장 잘 발달시키는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어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평생 영어 이런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느끼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는데 사실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는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두뇌가 가장 잘 자라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 블로그랑 유튜브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들의 학습 수업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영상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것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클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실 설명해도 설명인데 소통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사실 설명회 전에 상담을 몇 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 1대1 링크 보내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 보시면 다 고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수인 만큼 어머니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설명인데 사실 소통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나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이 있다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